자, 여기까지 이제 설정을 다 하신 분들은 코드를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이제 실행에 디버깅 없이 실행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창이 잘 뜨면 설정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번 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가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이제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검색에서 CMD를 눌러갖고 코드를 실행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헬로우 파일을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이미 뭐 작성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단축키로 컨트롤 F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축키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마우스를 클릭한다라고 하면 메뉴의 실행에 디버깅 없이 실행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유는요. 클릭보다 단축키보다 빠른 건 없거든요. 단축키를 아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F5번. 자, 거기 이제 메뉴에 저희가 보면 컨트롤 F5가 있고 그냥 F5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한번 이따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 코드가 쭉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터미널을 그대로 열어갖고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직접 저는 이제 hello.py라고 하는 요 부분에 직접 밑에다가 터미널에다가 내가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 이 프로그램의 화면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터미널에 바로 실행돼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 나는 터미널에서 출력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vs 코드 요거를 오른쪽 버튼 살짝 눌러서 여기 이름 바꾸기가 있잖아요. 이름 바꾸기에서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딱 치면 이게 이제 설정 파일의 이름이 바뀌었죠. 바뀌면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난 원래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름 바꾸기에서 원래대로 이제 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vs 코드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디버깅 없이 실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창을 띄워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맞게 본인이 원하는 거 두 가지 형식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거기에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일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얘는 파일을 만들 때는 여기는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다른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새 파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만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 갖고 만드시는데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파이썬 이 프로그램만 그 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이썬을 코드를 쭉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 실행 명령어가 프린트가 5개죠. 그러면 얘를 5개를 실행하려면 쭉 얘가 위에서부터 이제 뭔가를 실행하는데
자, 여기서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서부터 순서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을 해요.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하고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내려오면서 해석하면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실행한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 프로그램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디버깅이라는 걸 제가 제일 처음에 강조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디버깅이 뭐냐라는 거죠. 디버깅. 자, 먼저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버그가 있어요. 버그. 버그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오류. 우리가 뭐 프로그램에 오류 나면 거기 오류 났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 쪽 IT 관련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버그 났어 이렇게 버그 있어 거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버그는 뭐예요? 디버그 그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말 그대로. 예. 그러면 이 버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벌레예요. 벌레. 예. 이게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예전에 대형 컴퓨터 시절 그때는 이제 메인 프레임이었었어요. 메인 프레임 아주 큰 대형. 그때 이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자꾸 멈추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왜 이게 자꾸 멈추나 해갖고 이렇게 봤더니 뒤에 가니까 큰 나방 하나가 딱 뒤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우리 비행기 있죠. 비행기. 비행기도 여러분들 새에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그 비행기 사고 나죠. 그래서 막 그 총 쏘고 그래요. 잡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버그가 있어갖고 컴퓨터가 멈춘 어떤 그런 것들을 잡은 게 디버그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디버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잘 보면 벌레 같죠?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버그예요, 버그. 자, 그러면 디버깅이 뭐냐? 디버깅. 말 그대로 현대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ing 써가지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파이썬을 배울 때 아주 여러분들이 이 디버깅을 잘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문법상이라든지 아니면 코드를 우리가 이제 실행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한 번에 실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디버깅을 통해서 이거를 그대로 얘가 프로그램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거 5개 있죠. 이 5개를 우리가 이쪽에다가 한번 만들어서 직접 디버깅을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hello.py 있죠? 자, 이 터미널은 이제 안 쓸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쓸 거니까 터미널을 여러분들이 없애려면 보기 메뉴에 가보면 여기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백틱이에요. 백틱. 백틱이 어디 있냐면 1번 키 옆에 보면 물결무늬하고 같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없어집니다. 잠깐만요.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나는 다시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클릭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요 hello.py를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을 다 지우고요. 자, 여기에 첫 줄에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주고 가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에 설명을 달기 위한 주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석. 이 주석은 프로그램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엑셀 같은 거 다 한 번씩 써보셨죠. 그래서 엑셀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엑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엑셀에다가 관련된 어떤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넣는다고 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번호, 네. 여기에 뭐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메모 삽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자 번호를 저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네. 주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문 붙인 거예요. 설명문.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우리가 짤 때 실제 실행하는 코드와 실행이 안 되는 코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주석은 말 그대로 실행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실행을 얘가 쭉 내려가면서 할 때 이 주석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실행을 안 시켜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쓰냐면은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짠 코드에 대한 설명문을 붙이거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코드가 쭉 짜져 있는 거를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됐다라는 설명들을 붙일 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크게 이제 주석을 달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큰 따옴표 3개 혹은 작은 따옴표도 3개 쓰고 작은 따옴표로 3개 쓰면 작은 따옴표로 맞고 큰 따옴표로 3개 쓰면 큰 따옴표로 맞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이제 적는 여러 줄 주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샵이라고 되어 있는 애로 주석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한 줄 주석이에요. 한 줄 주석.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얘가 파이썬을 실행할 때 얘가 아까 실행을 할 때 python.exe가 얘를 쭉 내려가면서 코드를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행할 때 주석은 일단 실행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버려요. 잘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부분에다가 한번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파일명을 그대로 이렇게 쓸 거예요. hello.py. 그리고 여기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파이썬 프로그램 시작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작성자 본인의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URL을 그대로 여기다가 도메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 부분에 실행 코드가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에 프린트를 이용해서요. 자, 이렇게 헬로 파이썬을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헬로 파이썬을 자, 이렇게 숫자를 옆에다가 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따옴표 주고 자, 헬로 파이썬.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컨트롤 F5번. 실행 잘 되죠. 자, 이렇게 5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프린트. 자, 3. 자, 헬로 파이썬. 자, 한 번 더. 4. 자, 헬로 파이썬. 자,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4개,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총 5개가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개가 실행이 됐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숫자는 안 적어놨죠. 그러니까 숫자 안 적으면 뭐 얘가 어떤 게 실행이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디버깅을 해볼 거예요. 디버깅. 자, 우리가 디버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논리적인 오류가 났을 때 프로그램 코드가 논리적인 오류가 나게 되면 그걸 잡기 위해서 디버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문법적인 오류예요. 문법적인 오류면 얘는 파이썬은요. 실행 자체가 안 돼요. 문법적인 오류는 실행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제가 여기다 문법적인 오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인데 프린이라고 썼어요. T가 없죠. 그러면 딱 보면 얘가 벌써 뭐예요? 네, 밑줄이 딱 거져 있죠. 자, 이거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이따가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면 결국에는 얘가 실행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만약에 여기 끝에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도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관련된 내용이 예. 여기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오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가로를 안 닫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전체적으로요. 이걸 인터프리터이긴 하지만 전체 얘를 한번 내부적으로 쭉 훑어요. 훑어가지고 여기에 문법에 오류가 있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거 막아버려요. 실행 자체가 안 돼요.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4번까지는 실행이 되고 5번에 가로 안 닫혔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여기에 에러가 난다는 건 일단 한번 전체를 한번 쭉 훑는 거예요. 얘가 내부적으로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밑에 여기에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아예 그냥, 디버깅 할 수도 없는 거죠. 에러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디버깅의 의미는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는데, 제가 뭔가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결과가 202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21이 아니고 5000이 나온 거예요. 계산이 어디에서 문제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디버깅을 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어떤 알고리즘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는 디버깅은 말 그대로 어떤 디버깅이냐?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디버깅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2번을 선택을 해서 디버깅을 할 거고요.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이런 기초 과정을 잘 배워놓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관련된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기초를 다듬고 실무에 나가갖고 이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분석도 당연히 되지만 이제 어떤 논리적인 오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여기서 잡는 디버깅은 이 2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2번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서 이제 BP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BP. 자, BP라는 애는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이걸 줄여서 이제 B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단점이에요. 중단점.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중단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BP에 설정된 그 자리에 프로그램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도 쭉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죠. 그런 것처럼 얘도 실행이 아까 위에서부터 아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실행이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금 8번 라인에 잡았어요. 그럼 얘가 쭉 오다가 이 8번 라인에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우리는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를 그러면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문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hello.py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이제 디버깅을 해서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애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디버깅을 제가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키면 여기 중간에 오다가 이제 멈추거든요. 저는 이제 쭉 진행해갖고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개는 실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이 실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에 이런 어떤 메뉴가 하나 이렇게 떠요. 그리고 왼쪽에 잘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우리는 디버깅 할 때는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벌레 모양. 여기가 어디냐면 메모리 영역이에요. 메모리 영역. 자, 메모리 영역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변수라든지 어떤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애들을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메모리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 있는 부분을 잘 보면서 얘네들을 프로그램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계속 해보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디버깅을 해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일단 소스 코드 작성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 BP를 설정해야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면 프로그램을 쭉 실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부분에 만나게 되면 딱 멈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BP는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한 개 이상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백에 잡으시면 안 돼요. 공백. 공백에 잡으시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백 라인이죠. 결국에는 이 공백 라인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보면 얘가 주석에 달면 안 됩니다. 주석은 우리가 코드 부분에서 실행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절대 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문법 중에서 반복문이 있어요. 반복문은 뭐냐면 어떤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건데 그 반복문이 여러 개 중에서 무한 루프라는 게 있어요. 이 루프가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한 루프라는 거는 계속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무한 루프 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행문에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번을 우리가 여기서 자 한번 해보면 자 여기다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브레이크 포인트는 어떻게 거냐면 자 숫자 옆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쭉 왔다 갔다 해보시면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빨간색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는 여기다가 나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겠어 해갖고 클릭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 잡을 때는 주석에 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빼고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에다가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기에 있는 애의 브레이크 포인트 쪽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실행을 할 때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디버깅 시작과 디버깅 없이 시작.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다고 해도 디버깅 없이 시작인 컨트롤 F5를 누르면은요 안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디버깅 시작이라고 하는 요 F5번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러면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축키 F5번. 자, 요걸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먼저 자, 공백 안 된다고 했죠? F5번 한번 눌러 볼게요. 자, F5번을 여기서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네, 전체가 쭉 실행이 됐죠? 안 잡혀요. 자, 두 번째. 자, 주석. 자, 여러 줄 주석 되어 있는 쪽에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안 잡혀요. 예, 인식이 안 되는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줄짜리 주석, 얘도 주석이라고 그랬죠? 자, F5번 실행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주석은 안 되고, 공백 라인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실행 코드에다가 딱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실행을 하면 이제 여기에 딱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실행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잡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F5번으로 실행을 했으면 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라인에 일단 멈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까? 분석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계속 어떻게 해요? 단계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쓰는 게 F10과 F11인데 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메뉴에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얘는 단위 실행 F10번 그리고 요거는 단계 정보 F11. 자, 이거는 아직 우리가 함수를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요. 함수 배울 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실행은 하되 얘는요. 함수 안으로 들어갈 거냐. 자, 말 그대로 그 함수 안에 들어가서 코드를 분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할 거냐? 둘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F11이라는 걸 좀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가셔가지고 클릭하셔도 된다는 뜻인데 여기 클릭하면 이게 마우스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F5번, 그 다음에 F11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11을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얘가 한 줄 한 줄 해석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목적이 뭐예요?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진행을 하면서 코드를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석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디버깅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가 그대로 F11번으로 누르면서 한 줄씩 실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까지 가면 어때요? 끝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이 일단 전체가 다 실행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행의 결과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왜 그러냐면 순서가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5부터 나와야 정상인데 1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른쪽부터 온다 그러면 느낌표부터 나왔었겠죠.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래밍의 공통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해보셨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하실 거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쓸 건데 이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분석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의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복문이라고 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자, 돌리는 건데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실행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게 제어문의 일종 중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 while문을 만나면 여기에 조건식이 와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 밑으로 내려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시 위로 코드가 와서 제어가 이쪽으로 와서 다시 여기에 조건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빙글빙글 지금 돌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서 코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디버깅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만들 때,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있죠, 요거. 요거를 클릭해 주시는데, 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깥으로 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hello.py 있는 쪽에다가 일단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그대로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 debug.py
자, debug.py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주석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파일명. 자, 얘는 debug.py. 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붙여볼게요. 자, 디버깅을 이용한 자, 프로그램 분석하기. 자, 작성자 적어주세요. 자, 저는 그러니까 처음만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처음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에다가 자 1이라는 걸 이렇게 넣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i의 값이 1과 지금 같다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동등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말 그대로 i 변수에 데이터 1을 저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처음에 값을 넣었으니까 이걸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while이라고 했어요. 이 while 옆에 뭘 적냐면 조건식을 적어요. 이 조건식이 말 그대로 뭐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애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i 변수에 저장된 애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건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실행문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i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행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 넣는데 이것도 실행문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실행문 중에 값을 증가하는 증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가와 감소할 수 있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lse라는 걸 적고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또 while문을 종료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해 보는 코드를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는 요 코드를 하나 넣어서 얘를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 자 컨트롤 F5번 그럼 내가 1, 2, 3, 4, 5 while문 종료 프로그램 종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얘가 이제 처음에 자 7번 라인에 i에다가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는 이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딱 걸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 부분에 디버깅 시작. 그러면 얘가 중간에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조금 작죠?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와야 돼요. 그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안 보인다고요. 디버깅에 관련된. 이거 여러분들 어디라고 그랬어요? 메모리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 메모리 디버깅 할 때는 메모리를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i에다가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는 이 초기값 부분이 결국에는 뭐냐면 저 i라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F11번. 그러면 여기에 i의 1이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이 현재 디버깅 상태에서도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이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설정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while이라는 걸 딱 만나는 순간 얘가 이제 말 그대로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하면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이 3일 동안 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빙글빙글 돌 때는 얘가 결국에는 i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값이 1이죠. 예, 여기 지금 1이 이게 뭐냐면 요게 변수 여기는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변수에 1이 지금 저장돼 있는 거고요. 자, 얘가 결국에는 빙글빙글 도는 게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i가 6이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이면 1로 가는 거고요. 거짓이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지면서 이제 else 쪽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false.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F11번을 누르면 자, i는 1이고 5가 크죠?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그리고 화면에 i에 저장된 1을 출력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i를 하나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얘 코드가 위로 올라가요, 다시. 그럼 i는 2가 됐죠. 자, 2가 5보다 작죠? 참이죠? 5가 더 크잖아요. 참이니까 내려와요. 그리고 i를 다시 하나 찍어줘요. 그리고 i를 하나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i를 다시 한번 5하고 비교했더니 i가 작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출력하고 다시 증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i가 4죠? 5가 크죠? 내려옵니다. 참이니까. 프린터로 찍어주고 i를 하나 증가했어요. i는 5죠. 자, 여기에 조건식이 i가 5보다 작지는 않지만 같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참이니까 출력하고 증가했어요. 이제 i가 6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i는 5보다 지금 크죠? 이 조건식 자체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빠져요. else를 타고 가는 거죠. 그때 이제 else 쪽에 있는 while문이 실행이 되면서 while문 종료에 관련된 문자열 출력이 실행이 되면서 출력해주고 프로그램 종료를 그대로 하면서 출력해주고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디버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분석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버깅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자, 제가 오늘은 주말인데 맛있는 거 하나 먹어야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음식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 음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대충 해보면 되겠지라고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럼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딱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결국에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프로그램은 아직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얘가 동작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디버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디버깅 중에 우리는 뭐예요? 논리적인 오류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죠? 요거를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